우리 동네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재개발 사업, 수천억 원이 오가는 이 거대한 판의 열쇠는 과연 누가 쥐고 있을까요? 근데 이 안에는요, 우리가 잘 모르는 아주 중요한 그런 숨겨진 규칙들이 있거든요. 자, 그럼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수천억 원짜리 우리 동네 재개발 프로젝트? 도대체 누가 이걸 컨트롤할까요? 큰 건설사일까요? 아니면 정부일까요? 정답이 정말 놀랍게도 바로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네? 그냥 우리 옆집, 앞집 사는 평범한 주민들이요? 법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의 CEO나 마찬가지인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자, 그럼 그 막강한 권한이라는 게 대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까요? 이게 뭐 그냥 동네 반상회? 이런 수준이 절대 아니에요. 재개발 조합의 임원이 된다는 건 말 그대로 수천억짜리 거대 프로젝트를 이끄는 CEO가 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조합 임원들은요, 거의 뭐 임시 동네 시장이라고 봐도 돼요. 수백, 수천억에 달하는 이웃들의 전 재산을 굴리고 우리 동네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그 미래를 결정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책임을 지는 자리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힘이 세면 뭐가 따라오죠? 맞습니다. 바로 책임이죠. 법에서는 이분들한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 거의 뭐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어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 법조항, 공무원으로 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특히 돈 문제, 부패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일반 동네 주민이 아니라 나라의 공무원과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민간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자, 공무원으로 본다? 이 말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뇌물죄입니다. 만약 조합 임원이 돈을 받잖아요. 그럼 진짜 공무원이 뇌물 받은 거랑 똑같은 법으로 똑같이 처벌받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무겁게 다룬다는 뜻이죠. 그럼 이분들이 져야 할 책임은 크게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당연히 법을 잘 지켜야 하고요. 둘째, 조합 돈을 투명하게 잘 관리해야겠죠. 그리고 셋째, 모든 결정을 공정하게 내려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규칙들은 조합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런 법이니 돈이니 공정성이니 하는 책임들이 실제 재개발 과정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수많은 계약들, 특히 협력업체를 뽑는 과정에서 이 규칙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작동합니다. 절차가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투명성과 공정성. 모든 계약은 공개적으로 경쟁시키고 입철서는 다 같이 보는 앞에서 열어보고 최종 결정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 대표들이 투표로 정하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이 마음대로 못하게 막아놓은 거죠. 여기서 꼭 알아둬야 할 꼼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계약 쪼개기라는 건데요. 원래는 큰 계약이라 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데 이걸 잘게 쪼개서 수혜 계약으로 넘기려는 거죠. 이거 명백한 불법입니다. 자, 수많은 계약들 중에서도 정말 가장 중요하고 돈도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계약이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 아파트를 지어줄 건설사, 즉 시공사를 뽑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는요, 일반 계약보다 훨씬 더 촘촘하고 까다로운 특별 규칙들이 적용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조합원이시라면 이 내용은 정말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건설사들이 표를 얻으려고 저희가 이사비 드릴게요, 이주비 해결해 드릴게요, 이런 제안을 하거든요. 이거 전부 불법입니다. 현금이나 선물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공사비랑 상관없는 어떤 금전적 제한도 다 안 돼요. 왜냐, 이런 걸로 불공정한 경쟁이 생기는 걸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제도가 있어요. 이름하여 삼진아웃 제도입니다. 만약에 건설사 직원이 몰래 집으로 찾아오거나 자꾸 문자를 보내서 자기네 회사 뽑아달라고 홍보를 하다가 3번 걸리잖아요. 그럼 그 회사는 그냥 입찰 자격이 박탈돼요. 아웃입니다. 그만큼 공정한 경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규칙이 촘촘하게 있어도 현실에서는 여전히 이걸 어기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현장 점검에서 딱 걸린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면서 규칙이 깨졌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의 미끼 상품 케이스입니다. 건설사가 공식 제안서에는 이거 전부 공짜로 해드립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최종 계약서를 보니까 그 작은 글씨로 유상이라고 적혀 있었던 거죠. 이거 꼼꼼하게 안 보면 조합원들이 그대로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이런 것도 아주 흔한 위반 사례예요. 일단 경쟁 입찰로 업체를 하나 뽑아요. 그리고 나서 투표가 다 끝난 다음에 슬쩍 계약서에 없던 추가 업무를 끼워 넣는 거죠. 원래대로라면 이 추가 업무도 다시 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데 그걸 건너뛰는 겁니다. 이게 바로 특혜 시비의 가장 큰 원인이 되죠. 에이, 뭐 선물 좀 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명백한 위반입니다. 총회 현장에서 나눠주는 작은 기념품 하나까지도 재산상의 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엄격하게 금지돼 있어요. 왜냐하면 단 한 표라도 이런 걸로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이죠. 투표의 공정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관련 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나오잖아요. 그럼 앞으로 10년 동안 재개발 관련 임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10년이요. 이건 뭐 사실상 이 업계에서 퇴출당하는 수준의 정말 무거운 처벌인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복잡한 규칙들, 결국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또는 앞으로 살게 될 동네의 재개발은 과연 이 규칙들을 제대로 지키고 있을까요?